18일자 관심 종목입니다. 18일자 관심 종목 올려드리는 그 종목군들은 그 실시간 방송에서 스트리밍 방송에서도 영상 전략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이렇게 확인하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신 방법 선택하셔가지고 스트리밍 방송에서 보시든 공지사항에서 보시든, 또 공지사항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시면 날짜별로 이렇게 있어요. 종목별로 변동성이 이제 확장돼 있던 날짜 있죠. 그 날짜들 확인하셔서 들여다 보시면 뭐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18일자의 그 종목군의 기준은 이렇게 지금 아직 제가 안 올려드렸나요? 이 부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차 부분이 지금 기준 거래량 150만 주 잡아놨어요. 거래가 좀 일정 범위 터져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부분이 16일날 현대모비스의 급격한 좀 조정, 그리고 좀 피해가 나 있더니 기아와 현대차가 둘 다 17일날 기준에서 급격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이제 다행스럽게도 17일날에는 좀 하방 경직성을 잡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기아도 과도한 조정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반발력이 좀 강도 있게 나와주기를, 윗방향으로 나와주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의 목요일날 8%의 급등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인 강세, 수급과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의 강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리고 LNF가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고, 에코프로 BM,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전부 다 있는데, LNF가 이제 17일날 강세를 띄어서가 아니라 추이 추세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범위들을 조금 이따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 올려드릴 겁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죠. 17일 기준에 신고가를 내주지 못하고 다시 되밀려 버렸는데, 일단은 신고가 행진 중에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누적 수급범위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인 편입 설정 범위 잡아간다. 박셀바이오 뭐 어마어마했죠. 7월 18일 상한가 이후에 19일, 20일 그러고 나서 또 거래 수반되고의 움직임, 그리고 8월 12일 23% 장중 변동성, 8월 16일 25% 장중 변동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돼서의 흐름인데, 일단은 박셀바이오는 교육용 위주에서 좀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 좀 보시고, 이렇게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뭐 박셀바이오, LG화학, 또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의 영상, 가장 최근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어떤 전략을 설정해야 되는지 함께 꾸리시고 함께 대처해 나가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저런 이제 그 대형주, 1주 이상짜리 대형주에서도 수익 범위를 잡아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그 예쁜 공디님께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 이러한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두 장인 것 같은데, 야, 에스텍파마, GSE, 에이테크 솔루션, 바이오톡스텍, SK 이노베이션, 어보브 반도체, 뭐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신 세비캠, 또 추가적으로 오늘 하루의 기준입니다. 모토렉스, 태용 로직스, 미투온,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수익 범위를 잡아내시고, 결국은 오늘 하루 변동 수익 금액만 3.18%의 수익을 잡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 매도한 금액의 3%, 정상 금액, 자산의 기준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 매매도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변동성 매매에서 이제 수익 범위를 창출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교육을 온전히 받아들이니, 이런 내용도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연구원님들께서는 스토리를 만들어 줘서 무방 끝나고 나면, 야간 방송 끝나고 나면 라이브 그
카톡방에서도 이런 수익이 발생돼 있습니다. 세비캠에서도 이렇게 했고요라는 걸 올려주시면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자, 일단은 시장 상황 점검을 좀 이제 해드리고 빠르게 종목별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시간 2시간씩 설명드린 그 종목 전략 부분들이 이 뒷부분에 계속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함께 하실 분들은 나도 저런 수익 예쁜 공디님처럼의 수익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윤정두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밑에서 찾아내시든 위에서 찾으시든 공식 홈페이지 찾으셔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전화번호가 있는데 오늘은 VIP 번호 요 핸드폰을 두고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센터 위에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18일부터는 좀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하시고 뭐 이런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의 변동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LG화학 같은 종목에서의 주력 그리고 하나솔루션, 에코프로, 한국항공우주, 코스모신소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종목에서의 뭐예요? 그 종목에서의 52주 신고가 랠리 52주 신고가 랠리의 종목이라면은 계좌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설정 범위에서 좀 들여다 보시고 요 메인 화면에 빠져 있는 뭐 OCI나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불기둥마스타님 같으신 경우에 박셀바이오나 세비캠 이런 종목에 대한 변동성 종목을 채팅방 위주에서 매직 계산기를 활용해서 잡아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0.67% 조정받은 부분의 의미, 정정 불안에 대한 의미로 좀 받아들이자.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그에 연동된 정책적인 불확실성, 거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셔야 돼요. 시장 추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고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긍정적이다. 미국 쪽은 뭐 6월달, 7월달 조정받은 폭 전부 다 되돌려놨죠. 그리고 일본의 뭐 강세는 일단은 1.23% 오늘도 강세를 마감했는데 어쨌든 엔화의 약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본 증시의 강세 부분은 달러 환산 기준에서 놓고 보는 거니까. 전체 글로벌 시장의 추이가 긍정적이라면은 국내 증시 추세도 뭐 당연히 디커플링 상태로 지속되지 않고 강한 흐름으로 연동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일단 이 글로벌 증시를 보실 때는 선진 시장만 보세요. 브릭스 시장, 중국까지 뭐 중국 개장됐는데 중국이 어떻습니다. 이런 거 보실 필요는 없어요. 중국의 지표는 놓고 보십시오. 지표는 놓고 보시되 그런 흐름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장, 유럽장, 동시간대에서는 일본, 호주 정도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기술주들의 변동성을 동시간대 보고 싶다면 이제 대만 정도. 그러니까 중국은 지표를 참조하는 수준. 그래서 중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그러면 연동성이 없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LNF의 흐름이 오늘 좀 돋보인 거고 LNF의 추이 추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오늘 얘만 올라서가 아니라 또 얘만 5%의 강세여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LNF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거래 수반하고 직전 고점을 넘기려는 흐름이 연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잘 해석해서 대처하면은 뭐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일자 공략주로 일단 2차 전지 종목에서 LNF를 탑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의 종목 중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약세로 마감됐어요.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가 좀 과도한데 현대차 쪽의 기준을 오히려 이제 저점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공개적으로 잡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적인 메릿을 운운하기보다는 가격 반발력의 양봉이 형성이 될 때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옳다. 가격적인 메릿은 조금 더 눌림폭이 확산됐을 때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이제 5위에 딱 올려져 있는 LG화학도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와야죠.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탄력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11일부터 20일까지 해서 LG전자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 8%대 급등 이후에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오늘 뭐 150만 주 터져줬고, 저 정도의 거래량,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만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만 터져주면 무난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움직임 좀 나와주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변동성 종목에 뭐 엔지킴 생명과학, 미투온, 뭐 폴라리스, 우노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형성되면서 흐름이 나와야 돼요. 미투온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들여다보기 어렵고, 뭐 어버브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이 좀 작긴 합니다만 고려산업 이런 종목군들의 GSE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뭐 예쁜 공디님처럼 기술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끝내줘요. 이 재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술적으로 하게 되면은 수급이 외국 기관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쪽 이외에도 캔들 모양, 색깔, 패턴,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그리고 거래량, 이 세 가지를 묶어놓고 보시고, 변동성 매매는 특히 거래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뭐 이게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좋아요, 그런 이슈 부분, 그러니까 심리라고 표현해요. 그 심리, 기술적 분석의 1-20%밖에 되지 않는 심리에 여러분들이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철저히 변동률이 나오는 종목은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 그 기준에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 오늘 뭐 SL이 1조가 넘는 종목인데 SL 변동성이 좀 컸어요. 오래간만에 앞전고 좀 넘기고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의 흐름, 추세 강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라서 비이성적인 흐름보다는 단계별의 강세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NF는 오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쪽이 대단한 흐름을 나타내 줬습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종목군들에서도 이런 변동성이 나오니까요. 무조건 소형주만 들여다보시는 전략보다는 변동성이 있는 대형주의 기준에서 들여다보십시오. 거래대금 최상위의 박셀바이오, LNF, 세비캠이 신규 종목인데 한 4천억, 5천억 분이 안 해요.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GS나 피코그램, 뭐 고려산업 이런 종목 시가총액이 너무 작죠. 코스코 케미칼이 고점 대비 오늘 많이 미끄러졌어요. 내일 뭐 한 번 더 들여다보실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동차, 또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쪽 다 같이 주력주의 기준에서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내일 보자라고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 변동률 최상위 종목에서는 미투온이 일단 어찌됐건 거래대금이 터져 있습니다. 그나마도 거래대금이 1,000억이 아니라 한 1,200억 정도 형성돼 있다. 시장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조금 더 형성되어 준다면 월등히 더 긍정적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충분하게 이제 실려지는 그 흐름 속에서 전체 시장의 강세가 연출되어야만 추세 강화로 완벽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전체적인 좀 보았다라고 한다면 종목군들별로는 간단하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볼 거예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박셀바이오, 에코프로, 하나솔루션, 뭐 코스모 신소재, 위메이드, LG화학, 위메이드하고 카카오게임즈는 일단 오늘부로 좀 정리를 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리해놓고 거래량 터지면 다시 들어가자. 응? 거래대금이 최소 1,000억, 1,500억 이상이 터지면서 전체 시장 거래대금의 20위 안에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면서의 변동성을 기대해보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에코프로, 뭐 하나솔루션, 코스모 신소재, 위메이드, LG화학, 뭐 최근 7월 이후에 OCI가 5월 달로 돼 있네요. OCI 7월로 잡으면 안 되나요? 카카오 게임즈도 어차피 이제 카카오 게임즈하고 위메이드는 살짝 이렇게 빼놓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들을 다시 보시면 되겠고, 요 표 위주로 올려주세요. 요 표 위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표도 활용을 하시고 지금 이 표 그렇게 해서 7월 이후에 이 흐름 요걸로 기준 잡으면 되죠. 어차피 뭐 똑같은 거 두 개 하면 뭐 할 거야? 똑같지 않나요? 응? 거의? 그래서 요 표 위주로 그럼 위메이드든 뭐든 다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입니다. 응? 박셀바이오,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지금 한 3조 가까이 되고 하나솔루션 9조 수준, 뭐 현대로템도 2, 3조 왔다 갔다 하고 위메이드 2조 맞나요? 그리고 LG화학 46조, 47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뭐 5조, 6조 요 수준에서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응?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도 박셀바이오 상한가 또 23% 이거 왜 수정 안 해나요? 어제 야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 안 해요? 응? 8월 16일 날 박셀바이오의 변동률이 25% 나왔죠. 디자인 하시는 분도 좀 능동적으로 이거 수정할 거 있는지 보시고 미리 얘기를 안 해도 어제 하루 종일 박셀바이오 올라가지 않았나요? 출근 안 했어? 디자인 하시는 분이나 이 표 뭐 수익률 주시는 분들? 방송이 뭐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게 없네. 응? 어제 오늘 뭐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사무실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7월 18일 상한가 8월 12일 23.39% 8월 16일 25%대 변동이 나왔어요. 박셀바이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에서도 에코프로가 뭐 20%까지는 안 나왔지만 16%, 하나솔루션 20%, 현대로템 21%, 위메이드 28%, 위메이드 맥스 상한가, LG화학 7%, 6%. LG전자 어디 있어요? LG전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수정해요 통으로. 이걸 수정했다고 지금 주는 거예요? 야간 방송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LG전자 목요일날 8%대 변동성의 확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8일날 23%. 그러니까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요게 칸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 빼셔도 되고 위메이드 뭐 빼셔도 되고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그리고 이걸 시청자분들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대형주에서도 변동률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형주에 매달려서 움직임을 가져가지 말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개장 전에 이렇게 종목군들 개장 전에 방송에서 올려드리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고 오늘도 야간에 올려드렸어요. 그 수익 범위들 설정이 되고 뭐 8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박셀바이오 23% 움직였잖아요. 400만 주 기준거래량 설정해서 8월 11일 날 야간 교육에 또 아침 개장 전 방송에 금요일이죠.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장중에 또 설명드리고 이 수익 범위들의 기준을 다 가져가셔야 돼요. 8월 12일 금요일 날 야간에 올려드린 거잖아요. 19시 2분. 나중에는 왼쪽 화면에 그 날짜에도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이렇게 박스를 쳐주세요. 언제 뭐 어떻게 움직인 종목인지 보셔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16일 날 공략 줍니다라고 하고 16일 날 기준에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됩니까? 16일 날 기준에 하나솔루션, 에코프로, DB하이텍 다들 변동성 확장이 나왔죠. 윗방향으로. 그래 나서 이제 17일 날 뭐 소폭 눌리긴 했습니다만 그 16일 날 개장전 관심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기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왜 방송하면 15일 날짜로 되어 있죠. 어쨌든 16일 날 관심 종목을 15일 야간 방송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자 오픈해드린 종목 대형주 무거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차분하게 한 번 더 보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여기는 16일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화면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화면은 뭘까요? 응? 15일자라고 나와 있는 그 표는 그 수정이 안 되니까 동영상이었죠 그거는. 야 그거 참 희한하네. 어디서 나왔을까? 어찌 됐든 그리고 나서 이제 17일자의 기준입니다. 17일자 관심 종목 어제 야간에 하이닉스, LG화학, 항공우주, OCI, 코스모 신소재 보세요 하셨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강세를 띄다가 밀려서 아쉬움이 있고 OCI도 오늘 좀 제법 탄력이 나오다 밀려버렸어요. 전체 시장의 지수 영향도 있고요. 이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들여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뭐 하루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내일자 기준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내일자 기준에 현대차와 LG전자 그러니까 우리 주력주예요. LG화학은 이제 LG전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은 그룹사 종목이라서 이제 좀 하루 한 템포 띄워놓은 거고 그 다음에 2차전지에서 코스닥 뭐 에코프로 BM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LNF 같이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OCI하고 병행을 하면서의 기준인데 원체 수급이 뛰어납니다. 박셀바이오 변동성 매매까지 한번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8일자도 이 종목군들도 꼭 들여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형주의 변동성 매매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뭐 불기둥 공략 종목 해가지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 바로 올려드렸잖아요. 바로 세비캠 같은 경우에 우리 그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드렸어요. 세비캠의 기준 개장 초에 바로 그렇게 해서 세비캠을 굉장히 좀 좋은 가격에 편입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됐고요. 봅시다. 16일, 17일, 16일에도 뭐 박셀바이오 16일부터 박셀바이오부터 봐버릴까요? 그러면 볼까요? 16일 박셀바이오를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벤트 할 때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16일 날 보시면은 박셀바이오입니다라고 이렇게 박셀바이오입니다. 얼마에 81,400원. 얼마까지 가죠? 1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죠. 편입하고 어제 바로 25% 올라갔으니까 4%의 편입 기준 이후에 25%, 4.49%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추가적으로 9시 27분에 또 올려드려 5.52%일 때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설명을 또 잡아드려요.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나서 최상위에 놓여져 있으니 박셀바이오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12%인데 1조 이상짜리 거래대금 3위까지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17%, 25% 이렇게 올라가죠. 그랬을 때 이제 차익 실현 범위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셀바이오를 불기둥 마스터와 함께했다면은 7월 18일, 8월 12일, 또 8월 16일 이 수익 다 가져가신 거고 그리고 이제 17일자 기준 보시면은 17일자에도 이제 바로 올려드린 게 개장 초에 1바따로 9시 2분에 세비캠부터 올려드렸죠. 93,100원 6% 편입하셔야 됩니다.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지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 최상의 거래대금이고 거래대금이 116억인데 9시 1분 동시효과 붙습니다. 그럼 우리는 9시 10분까지 해서 1,000억의 기준에 10%면 100억 터지면 되는데 9시 1분 동시효과 이후에 바로 뭐 터져 있는 상황이니까 세비캠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일 때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다시 12%까지 움직임이 나와요. 그죠? 이 상태에서도 1조 이상짜리 종목 1조 이하짜리 죄송합니다. 1조 이하짜리 종목 15%,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거래대금 추상위. 그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비캠의 흐름이 얼마? 16%, 17%까지 올라옵니다. 그죠? 17%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차익 실현의 전략을 올려드려요. 많은 분들이 나는요 저점 편입 잘하고 매수 잘하는데 그런데 차익 실현 못해요 하시는데 여기 바로 차익 실현 다 잡아드렸죠. 대박이죠. 결론적으로 이 그 흐름들을 다 잡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LNF 같이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에서의 이런 편입 기준 설정 범위들 신규 편입. 그러니까 오늘 편입하고 이제 종가가 눌렸어요. 눌렸지만은 이 추세 범위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1,500원 눌리고 끝났는데 편입 단가 대비. 그렇다면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이전부터 LNF입니다, LNF입니다 하고 들여다보고 있었겠죠. 어쨌든 불기둥 마스터님의 이제 이러한 변동성 종목의 기준점 그리고 방안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동영상 전략까지 녹화해서 올리는 박살바이오 같은 경우 올렸잖아요. 그리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전 거래일 뭐 이럴 때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누적적으로 이제 추세 강화가 있는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 또 오리온은 이제 차익 실현으로 설정하자라는 기준, 뭐 OCI, LG전자, 뭐 LG화 주력주 기준에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범위 챙겨서 보자. 몇 번씩 강조 드려요. 케빈님께서의 위메이드 8월달 수익들 보여드리는 건데 주린열공 선생님, 예쁜공디님 8월 4일 어마어마하죠. 8월 4일 하루. 8월 4일 하루.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아까 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오늘 하루의 기준에서도 매매 기준에 3%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매매 금액, 매수 금액의 3%. 적지 않죠. 뭐 꼭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대표님의 교육을 온전히 받아들이니 오늘 같은 장에도 스스로 스캘핑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교주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압박님과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누셨는데 주랭이 달린 자님도 계시고 압박님 같으신 경우에 계좌도 있죠. 지금 이제 예쁜 국민님 이 계좌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 8월 17일자 여기 한 번 더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스토리 매매를 불기둥 마스터님이 세비캠 같은 경우 또 태웅로직스 최근 계속 뭐 들여다보신 기준이고 세비캠에서의 이러한 그 수익 범위를 방안에서 오롯이 같이 가져가고 있었다. 미투온 상한가잖아요. 상한가도 이렇게 잡아내는 실력이 배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압박님 같으신 경우 8월 4일날 금양 최근에 더블 이상 났죠. 금양이. 또 이녹스 나노신소재 만도 8월 5일날 8월 10일날 코스모 신소재 윤정도보다 뛰어나신 거예요. 최고점에서 전량 차익 실현 또 하시고 또 재편입 절반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 계좌가 3개입니다. 그리고 7월 28일날 LG노텍 OCI 6월 28일 그죠? 그리고 재편입 LG노텍 또 위메이드 LNF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계좌로 다 넣어야 돼. 에코프로 PM 여러분들 계좌로 다 넣으셔야죠. 응? 그렇게 해서 키리우스님처럼 246% 주식한 지 3년 만에 처음 주식하신 그 해부터 해서 매년 수익이에요. 매년 교육받고 교육받은 그대로 다 문난님의 이러한 공부하신 노트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다. 결론적으로 윤정두가 누군지부터 지금 PDF 파일 쭉 뿌려드리세요. PDF 파일 쭉 뿌려드리고 요 파일 하나하나씩 보세요. 그리고 이 PDF 파일에서 요 내용도 별도로 다 파일 하나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뿌려주세요. 낱장 파일로도 올려드리고 PDF 파일로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윤정두가 누군지를 알아야 또 윤정두가 누군지 아셔야 불기둥 마스터가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그런 수익을 잡아들일 수 있다는 그 자신감들이 생기실 수 있는 거죠. 요 그 가격은 이벤트를 조만간 마감을 할 겁니다. 분명히 2,500 넘기면 이제 가격 인상합니다 하고 올려놨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그 500만 원까지 올려놨다가 6월 7월에 장이 급격히 조정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가격을 낮춰드린 거고 일단은 그 수준 2,700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가격은 예전처럼 다 제자리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준 이벤트 진행해 드릴 때
참조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불기둥 마스터도 마찬가지. 불기둥 마스터도 그렇게 해서 불기둥 마스터 이벤트 가격도 요것도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들이 이제 원체 좋은 그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 올려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고 박살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박살바이오에 대해서 7월 18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그 이후의 흐름인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만 놓고 보세요. 어차피 이제 바로 뭐 전일자 녹화 방송이나 이런 부분 다 올려드릴 거니까 하나만 놓고 보시면 뭐가 기준이 잡히냐면 이 박셀바이오라는 업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철저히. 예?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일단 어찌됐든 이 박셀바이오의 경우에 실적이 없습니다. 검증을 받아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매출이 없어요. 영업이익도 없습니다. 순이익도 없습니다. 뭐 앞으로 뭐 어찌됐건 성장하면 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장하고 나서 보셔도 된다. 검증을 더 받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종목이든 이제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 종목군들이 이 주가가 강세를 띠게 됐을 때 그 주가 강세를 띠게 됐을 때 맹신하게 된단 말이죠. 그 종목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일반적인 실적 있는 종목이면 그나마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종목,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 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주 지분 뭐 32%에 외국인 지분은 5% 수준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박셀바이오를 월봉을 보시면 저고점 비이성적으로 올라갔던 저 비이성적이죠. 실적도 없는 업체였는데 30만 원을 찍고 중간에 이제 어떤 뭐 증자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주가의 흐름이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70% 빠져 있다. 바닥까지 미끄러져 내려올 때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 당시에도 엄청난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 이 당시에도 이슈가 상상을 초월하게 이슈가 많이 불거져 있었겠죠. 근데 공시 찾아보시면 공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무 공시든 뭐 하나도 공시 내용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 이제 공시 내용은 없는 상태의 흐름이 되고 거래가 둔화되거나 없어지면은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몸통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말씀드렸고 냅뒀더니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철저히 기술적으로 거래 수반하고 4대 천원 캔들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뭐 이런 식의 기준.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해야지 얘가 끝내주는 업체예요 라고 했다간 이런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30만 원에서부터 얼마입니까? 10분의 1 3만 원대까지 내려와 버려요. 30만 원에서 3만 원. 감당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혹은 손절하십시오 해버리면은 얘를 왜 차익 실현하고 얘를 왜 손절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응? 그렇게 좋은 업체인데 라고. 이게 그렇게 좋은 업체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으니 나머지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대처해야 된다. 실적도 없고 저평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8월 12일자 똑같은 거를 왜 두 개를 올려놨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월 12일자 8월 16일자 같은데 그대로 이따구로 자꾸 지금 일들을 하시면 되겠냐고 직원분들이. 그리고 가장 최근 것만 넣으시면 돼요. 공시 내용 보시면 공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시 내용 같은 경우 가장 최근 날짜로 해주셔도 되고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냅두면 되고 공시 내용이 의무 공시도 없고 자율 공시도 없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크게 변동이 나올 정도로 100% 더블 나올 정도의 흐름이 된다면 왜 이렇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내용이 있다
뭐 항암 치료제 그런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항암 치료제 이렇게 형성돼 있다. 그 내용 하나도 없어. 공시에는. 자율 공시도 안 내요. 그래 놓고 보도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응? 어떤 식으로 박셀바이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박셀바이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박셀바이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하고 뉴스만 나와. 그럼 그 뉴스 내용이 기자분들이 열심히 쓰신 내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박셀바이오 측에 따르면 이번에 간암 치료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상한가까지 잡아 당겨 버립니다. 응?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슈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걸 명분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주는구나. 그게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흐름이 아니라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준점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저러한 보도자료 뉴스 내용을 맹신하지 말고 저런 내용이 있구나. 에이 저런 내용 가지고 주가 한번 변동 줄려나? 이렇게. HLB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그렇게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일본의 업체 공동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공동 개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업체를 계속 팔고 있죠. 공시 내용은 둘 다 없어요. 거의 그런 상태에서의 흐름인데 결론적으로는 그 이슈 부분이 거래를 수반하고 주가를 만져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걸 해석하지 마시고 거래가 터져서 실질 양봉으로 나와주느냐, 그거 보시고 대처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박셀바이오를 최근 들어서 7월 18일부터 계속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설명화면이 이거고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가 또 차익 실현 범위,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 녹아져 있어요. 방송 끝나면 바로 박셀바이오부터 올라갈 거예요. 응? 오늘 아침 방송 내용, 어제 야간 교육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다 올랐다 생각할 때도 73,800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5% 들어올린 거고 6% 수준. 그리고 저기에서도 더 들어올렸죠. 그러니까 들어올릴 줄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보도자료 내용 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들어올리더라. 그 전제 조건은 거래량이 최소 400만 주씩은 터져줘야 된다. 그걸 11일 날 야간에 이렇게 교육을 해드린 겁니다.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 더 좋다. 응? 그런 내용들. 응? 지금 박셀바이오 저희 쪽에서 쭉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응? 그렇게 해서 박셀바이오의 지금 뭐 방금 보여드린 이 자료들 내용하고 그 다음에 PDF 파일하고 박셀바이오 이 내용들을 쭉 올려드릴 테니까 낯장 파일로도 보시고 낯장 파일에서는 중요한 거 몇 장만 올려드릴 거고 이제 PDF 파일하고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불기둥 마스터님이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박셀바이오 교육해드렸고 라이브 방송이라는 건 뭐예요? 야간 방송. 지금처럼. 그리고 12일 날 400만 주 설정해서 장전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거래 터져가지고 움직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23% 등락 나올 때. 23% 등락 나올 때. 그러고 나서 17일 날 또 16일 날 25% 또 나오죠. 그때도 똑같이 불기둥 마스터님이 똑같은 전략 설정을 잡아드린다니까요. 응? 이게 12일이고 500만 주의 거래량 수반 여부 보십시오. 16일 날. 그러고 나서 또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불기둥 마스터님이. 계속. 결국은 뭐 96,000원, 7,000원 뭐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 흐름 속에서의 흐름. 17일 날 최소 500만 주 또 6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그러면 따라붙을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양봉의 기준이 안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개장초에 만약에 따라붙으신 분들은 손절의 범위가 맞고 개장초에 따라붙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음봉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의 기준이 맞고 이게 목요일날 거래량을 또다시 500만 주 600만 주 터트리고 움직인다면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쉬어가는 위치로 설정을 할 수 있다.
맹신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얘 끝내줘요. 항암 치료죠.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 공시 내용 하나도 없다. 아시겠죠? 그게 박살바이오입니다. 박살바이오. 그 LG전자 이제 조금 전에 자료들 올려드렸을 텐데 89,000원, 91,000원, 94,000원, 95,000원. 이 종목은 고점에서부터 계속 잡아왔던 종목이고 고점에서부터 손실폭도 있었고 버거운 부분도 있었죠. 많이. 결론적으로 이제 LG전자의 기준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17일에도 150만 주가 형성이 되면서 움직임이 또 나왔어요. 12일까지만 해도 목요일 날 터진 거래량의 뭐 일정 범위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정해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에서 지금 현재 기준 설정 범위는, 그리고 요거 이제 11일자고 17일자 있는데 11일자는 빼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특별해서 기준 잡아드리는 그 날짜 빼고는 가장 최근 걸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 항상 주의하시고, 이것도 11일자 아닌 17일자로 뺀다 하단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실적 부분도 상당히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이에요. 핸드셋 사업 부분 정리해서. 근데 이제 핸드셋 사업 부분 정리해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인데, 긍정적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장성에 대해서 흐름이죠. 성장성에 대해서 전장 사업 부분이 핸드셋 사업 부분을 빼놓은 상태에서 전장 사업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1일 날 8%대 급등이 나왔고 우린 그날 잘 잡아냈고, 그리고 그 추세 범위가 지속될 거냐의 기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17일 날 거래량이 또 오래간만에 150만 주 수준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152만 주 터졌죠. 이건 추세 강화가 나올 수 있다. 주간 단위에서 4거래일 뿐이 안 되지만 주간 단위에서 변동성의 확장이 연출될 수 있을 만큼의 거래가 수반됐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SK하이닉스가 7월 초반에 잘 움직임 주다가 눌림폭이 계속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짜증스럽게 솔직하게. 그랬던 부분을 일단 SK하이닉스 부분이 어찌됐든 16일 날 변동성 확장을 줬고 또 17일 날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요 16일 것까지 요 16일 것만 올려주시면 돼요. 컨센서스. 그렇게 해서 컨센서스가 좀 하향되면서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니 밴드의 최저 하단에 지금 여전히 놓여져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IT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사우디 아람코에 애플이 시가총액 밀리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6, 7월 달 시장 전체적으로 붕괴됐을 때고, 지금의 흐름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쪽의 시가총액하고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완전히 바뀌어 있죠. 8월 17일 기준에도.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변동성의 확장도 다시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SK 하이닉스의 뭐 지금 업황이 안 좋지 않느냐? 아니 다 좋아요. 오케이. 안 좋다. 좋아. 지금 뭐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된다면서요. 다 좋습니다. 결론은요. 그래도 저평가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의 반등률이 이제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조정폭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제 뭐 버거운 수준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6월 7월 붕괴될 때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3개월 연속 뭐 무역 적자 규모가 확대돼. 수출도 사상 최대치였어요. 근데 이제 다만 원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수입 물가가 좀 올라갔었고, 그거는 뭐 전체적인 흐름이었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반도체 부분의 수출 동향 어마어마하죠. 응?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들여다 보셔야 되고, 또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 같이 놓고 보십시오. 그 시가총액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시가총액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말 같지도 않게 하이닉스 64조, 바이오로직스 60조, 그럼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나오면 되겠냐 이거죠.
어마어마한 저평가 상태니까 꾸준한 편입 유지의 주력주로서의 기준 이렇게 설정하십시오. 하이닉스고요. 이 내용도 이제 뭐 영상 공지사항에서 찾아서 깊이 있게 좀 들여다 보시면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제대로 가져가십시오. 하이닉스의 기준. 내일 장중에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닉스 동영상 좀 제대로 된 동영상 찾아가지고 지금 하이닉스 요 자료 있죠. 요 자료 좀 수정해서 아까 컨센서스 부분 뺄 건 빼고 수정해서 편입 PDF 파일하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동영상 전략하고 다 올려주세요. LG화학도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부분은 미국의 인플레이 감축법의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전기차 쪽으로 돌려서 전기차의 수혜 부분이 형성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자동차주들 조정폭 확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LG화학 단 한 번도 이렇게 빠진 적이 없어요. 편입의 기준을. 요것도 바로 동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참조하십시오. LG화학의 동영상 8월 9일자 1시간 10분짜리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참조하시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동영상 1시간짜리 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동영상 참조하세요. 꼭. 그리고 오늘 변동성 매매 박셀바이오나 세비캠 같은 경우 오늘 야간에 교육을 또 해드릴 거예요. 누가 불기둥 마스터님이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교육들 왜 거기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됐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 전략 보시고 LG화학도 뭐 PDF 파일만 뭐 100여 페이지만 이렇게 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은 이제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박셀바이오 동영상부터 이제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고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찾아오시고 장중에 이제 그 동영상 어제 오늘은 잘라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의 동영상 수준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전화하시고 그리고 가격 인상 되기 전에 가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익이 문제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VIP방에 오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제 뭐 매매가 원활해 변동성 매매를 좀 하고 싶어 종목 설정하고 박살바이오나 뭐 세비캠 이런 종목에서 그러실 경우에 불기둥 마스터님 요 번호로 전화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뭐 불기둥 마스터님하고 뭐 라이브 방송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 VVIP는 VVIP인 거죠. 다른 분들 다른 전문가분들 이재선 대표, 한영석 대표, 뭐 더블클럽, 뭐 유재준 대표, 또 박영근 대표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가격이 다 틀려요. 그거는 이제 뭐가 차이가 나냐라는 부분은 무료 방송에서 같이 문의 주시고 대처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잘 여러분들이 수익 범위 가져가시기를. 안타까워서 그래요.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시고 VVIP 방에 오시면 이 좋은 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에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자꾸 놓치고 계셔서요. 내일장 공략주 잘 설정해서 대처하십시오.